안녕하십니까. 천엄수의 노동과 정치 96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4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4월 15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거가 끝나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요즘 제가 노동 사건이 많아서 저녁에 지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저희 90번 방송 3월 24일에 한 방송인데요. 90번 방송에서 이번 4월 총선에서는 우파가 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졌죠. 참패를, 그야말로 참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게 될 것이라고 제가 예측한 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우한 코로나 사태, 그리고 또 하나는 우파 진영의 분열을 들었습니다. 우파 진영의 분열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자는 세 사람을 제가 들었고요. 1번 황교안, 2번 전광훈, 3번 조건진을 들었습니다. 그 세 사람 다 모두 이번 선거에서 다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방역의 실패로 확진자가 늘어나서 그것이 정권의 잘못으로 보였습니다만, 이 상황이 점차 확대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오히려 이 정권은 그것을 역이용한 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한 그런 심리전을 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현금 살포를 약속을 하면서 국민들을 돈으로 매수를 한 것이죠.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현 정권에 표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물론 우파 진영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야말로 무지몽매하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물론 방송이나 혹은 또 유튜브 뭐 하시는 분들, 국민들 상대로 그런 얘기 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저는 뭐 제가 워낙 작은 방송이고 뭐 영향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제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무지몽매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지 뭡니까? 너무 모른다 이거죠. 너무나 이런 그 이념에 대한 학습이 너무나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는 잘 이끌어 왔습니다만, 소위 반공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지켰던 것입니다. 뭐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6.25의 참상을 겪었던, 그러면서 그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참혹한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한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굳이 뭐 반공 교육을 이념적으로 다시 시킬 필요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실제로 경험한 분들이 다 나이 들어서 이제 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별로 안 계시고 남아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의 어떤 잔혹함에 대해서 그 경험담 얘기해봐야 더 이상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공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우리 앞선 정권의 잘못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지하다,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뭐 이런 데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 이거죠. 그리고 목매하다, 목매 참 너무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 뭐 코로나 사태가 뭐 방역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국민들한테 뭐 돈을 준다니까 뭐 다 좋아가지고, 이런 어리석고 이런 국민들과 함께 참 이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참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참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앞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우파가 선거에 패배를 하고 나면은 소위 그동안 우파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이 정권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항거하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판이 나는 걸 보니까 이거 뭐 더 이상 해봐야 별 희망이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라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기차를 이제 올라탄 셈이죠. 그 누가 태웠습니까? 국민들이 태워준 겁니다. 과거에 히틀러가 독일에 그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이고 온 국민들을 2차 대전 전쟁으로 몰아가면서 나라를 망치게 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가 만들어주느냐? 국민들이 만들어줬습니다. 그 당시에 선거를 통한 합법적인 정권을 창조했던 것이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도 차베스, 그들이 있는 마두로 다 국민들이 투표로 다 그들을 뽑아줬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도 합법적인 그런 명분을 이제 가지게 됐죠. 그래서 좌파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이제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앞날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기차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거리낄 것이 없이 아마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주도형으로 모든 정책들 이끌어갈 것이고, 개인의 자유, 기업의 창의 이런 게 다 말살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서서히 무너지가는 계층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 일을 당하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죠. 마침내 자기 자신의 그 일에 닥쳤을 때는 이미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과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이 다 그런 전철을 다 밟았습니다. 이제 이 나라도 그런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리 알고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자유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아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자유로운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할 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길이 차라리 현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미국이나 기타 유럽 국가, 호주나 동남아 중에도 이제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로 차라리 모든 재산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우리 현명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닥칠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남은 분들 그렇게 외국으로 갈 어떤 그것도 없고 또 가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마지막 남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것을 그래도 막아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 무지몽매한 국민들 일깨워가지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고 우리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그래도 싸워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수준, 교육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수준.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주의 이념에 대한 이념에 대한 학습이 너무나 안 돼 있다. 이것이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교육은 많이 받아가지고 문맹은 이제 거의 없죠. 다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나온 분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런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데 대한 학습이 너무나 안 돼 있던 것입니다. 좌파들은 그들 나름대로 공산혁명을 하기 위한 그런 혁명가 조직도 있고 전략 전술도 제대로 있고 나름대로 있었죠. 그래서 이 우파 진영도 그러한 학습을 제대로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공산혁명가 조직이 있었듯이 자유혁명을 일으키는 자유혁명가 조직도 이제 우리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파 진영을 이끌어갈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파 진영의 지도자 2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정치인 중에서 대통령감이라고 내세울 만한 인물이 제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홍준표, 뭐 김 누구죠? 그 김태호, 뭐 이번에 뭐 무소속으로 뭐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들이 지도자 감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2년 뒤에 나올 대통령 후보를 과연 누구를 내세울 건가? 이게 참 심각한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앞 방송에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을 내세우기보다도 우파 진영의 가장 모델이 되는 어떤 모델을 우리가 만들자. 누구냐? 저는 그걸 큰바위 얼굴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단의 호돈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위대한 어떤 인물, 큰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을 믿고 그 전설을 따라 누군가 그런 큰바위 얼굴 닮은 사람 누군가 하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큰바위 얼굴을 닮아가는 그런 것을 그린 소설이 큰바위 얼굴인데요. 저도 그런 큰바위 얼굴을 우리의 한 모델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큰바위 얼굴은 누구냐? 우파의 지도자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 네 사람,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 네 분의 어떤 생애와 정책을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입시켜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 그 큰바위 얼굴을 일단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바위 얼굴을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리더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 큰바위 얼굴과 가장 닮은 근접할 수 있는 정치인을 찾아야죠. 예, 그래서 그 정치인을 찾아서 그들을 저는 어떤 특정한 인물보다도 그런 큰바위 얼굴을 닮아가는 어떤 우파의 지도자 그룹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 그룹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큰바위 얼굴을, 그런 정치 지도자들도 그런 큰바위 얼굴을 닮아가야 되겠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발굴하고 키우는 우리 시민들이 각자가 큰바위 얼굴을 닮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바위 얼굴을 이렇게 만들고 학습하는 것을 저는 싱크탱크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대통령 선거, 지방의회 선거, 지방선거, 지방자치선거 남아있거든요. 그때에 이번에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 시민들의 그 검증을 거친 후보를 내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1년, 2년 가까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 역량은 상당히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민의 역량을 기초로 해서 그런 2년 뒤에 지방선거, 시장,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설 사람을 우리 우파 시민들이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인물을 우리가 이제 발굴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조직 작업, 그런 학습 조직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망할 바에야 아주 막 폭삭 망한 게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잘 된 것은 황교안이 종로에 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황교안이 당선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황교안은 아니다라고 제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황교안도 떨어지고 뭐 오세훈도 떨어지고 나경원 떨어지고 조원진 떨어지고 홍문효 떨어지고 다 잘 됐다고 봅니다. 다 잘 됐다. 차라리 모든 것이 쓰러진 가운데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 선거 결과를 놓고 중도층을 이렇게 흡수하지 못해서 실패했다라고 진단하면은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이 당선되지 못한 것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세훈이 당선됐다면 중도층 끌어안아야 되겠다. 또 이런 소리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내세우는 게 저는 자유혁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혁명,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혁명을 내걸자. 그래서 보수라는 말을 이제 집어치우라 합니다. 정규주의필 제가 참 존경합니다만 맨날 보수 참 듣기 싫습니다.
이번에 김문수 지사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이제 보수란 말 쓰지, 잘못된 말이다. 저는 그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보수란 표현 쓰지 맙시다. 예. 우리는 자유혁명의 진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자 이거죠. 왜 혁명이냐? 이제는 이 나라가 혁명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안 됩니다. 서로 타협하고 뭐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첫째, 제가 하고 있는 분야, 특히 노동법 분야인데요. 최저임금, 저는 철폐를 주장합니다. 최저임금, 이거 뭐 지금 8,500 얼마인가 돼 있는데 이거 갖고 노사민적 모여가지고 맨날 머리 싸매가지고 해봐야 결국은 뭐 조금 인상하는 그 정도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아예 최저임금 자체를 제도를 없애버려야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최저임금을 없앤 나라가 훨씬 더 잘 삽니다. 최저임금 없애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점진적 개혁 타협 가지고 안 됩니다. 혁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노동법 분야죠. 해고를 자유화시켜야 됩니다. 해고를 자유롭게 해야 사람을 자유롭게 채용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이 경직된 노동시장을 뿌리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해고 자유화 시키는 이게 뭐 타협이나 뭐 이가 되겠습니까? 혁명적 조치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상속세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속세가 폐지되어야 가업을 승계하고 제대로 된 기업이 영속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이놈의 우리나라 상속세가 이게 완전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상속세 폐지, 이게 과연 타협이나 뭐 이게 합의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내려면은 혁명적 조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혁명, 이거는 뭐 군사 쿠데타가 아니거든요. 제도 혁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제도 혁명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들에 대한 학습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론을 통한 국민 계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서 기초적으로 하나씩 이제 잠식에 들어야 됩니다. 좌파들의 그 전략 전술 중에서 진취전과 기동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동전은 그들의 힘이 강할 때 한꺼번에 무력으로서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것을 기동전이라고 하고요. 진취전이라는 것은 그들 힘이 약할 때 이게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야금야금 이게 잠식에 들어가는 걸 기동전이라고 진취전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힘이 약할 때 진취전을 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들은 진취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 권력, 문화 권력이 다 좌파에게 다 넘어갔거든요. 이제 그것을 우파로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 우파의 이데올로기 전쟁을 하기 위한 진취전을 이제 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유혁명을 자기 평생의 과제로 삼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 자기 평생을 걸고 이 일을 해야 될 혁명 전사들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좌파는 그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우파도 그런 자유혁명으로 이끌어가는 자유혁명 전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참고 꾸준하게 진취전을 펼쳐서 문화 권력, 언론 권력을 장악해야 마침내 정치 권력까지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